로우 컷은 아시겠죠? 뭐 불필요한 극저음부를 깎아내는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한 100Hz 밑으로는 100Hz 정도 설정은 어디에서나 필요하다. 그 마이크에서 그런 베이스 롤오프, 로우 컷 설정이 있으면 그걸 일단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레코드에서 마저 설정을 한번 해보고 핸들링 노이즈, 붐 핸들링 노이즈 중에서 극저음 쪽이 안 들리는 정도 선에서 체크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가 너무 저음부가 일부 깎여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지장을 좀 안 받는 쪽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두면 또 설정할 일이 없죠. 근데 리미트는 좀 달라요, 이 이야기가. 그 적정 레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적정 레벨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DR60D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지금 연결해가지고, NKG60을 연결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레벨 설정할 때 그게 있잖아요. 얘는 뭐 인풋 세팅인가 들어가지고 하이로 돼 있는데 아까 리미트 설정하는데 테스트 한다고 그랬어요. 그 리미터 지금 뭐 모노로 일단 돼 있긴 돼 있어요. 미드로 해놓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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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좀 좋습니다. 햇빛도 많이 강하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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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역삼각형 포시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2dB입니다. 여기 숫자가 뜨잖아요. 순간적으로 피크를 칠 때 이제 숫자가 뜨거든요. 이 숫자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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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2, 13, 11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할 때 이 정도로 이제 약간 큰 소리들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가 지금 제일 좀 적당히 크고 하면 리미트에 걸리거든요. 방금 하고 피크가 안 찢잖아요. 하면 리미트에 걸려가지고 압축이 된 거예요. 소리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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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리미트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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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예,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요 정도는 소리가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저기 삼각형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큰 소리들이. 이럴 때는 이제 소리를 좀 키워줘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상쾌한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정도가 좋습니다. 사실 뭐 마이크나 레코더가 좋으면 이렇게 녹음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녹음되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사람 목소리가 작게 내다가 갑자기 고함을 하고 지르잖아요. 그 dB가 엄청납니다. 차이가 50dB, 100dB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 다 넣기가 힘드니까 리미트에서 이제 여기 제일 끝에서 이제 원래 소리를 하고 지르면 소리가 찢어지거든요. 리미트 때문에 안 찢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리미트를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벨을 보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마이크하고 레코더하고의 저노이즈 성능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레벨이 계속 이제 이런 이제 독립영화, 단편영화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 뭐 이야기만 넣으면 저노이즈 마이크를 쓰시라. 마이크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한번 사놓으면 평생 가니까 MKG416, MKG60, NTG3, ECM678 이런 저노이즈를 쓰시라. NTG2를 쓰시면 팔아버리고 ECM678이나 이제 NTG3를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노이즈가 마이크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레코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코더도 중요해요. 레코더도 얘는 그럭저럭 이제 노이즈가 약간 저노이즈긴 하고 MK2 버전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된 거. DR60, MK2는 약간 더 이거보다 좋아요. DR680은 이거보다 좀 더 좋고. 그러면 이제 저노이즈로 갈수록 마이크를 좀 어느 걸 쓰든지 노이즈가 좀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이제 저가형 중에서는 좀 노이즈가 적은 편이에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마이크는 이제 말씀드렸죠. NTG2가 노이즈가 있는 편이고 다른 거는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녹음을 하다 보면 소리가 굉장히 작게 녹음됩니다. 어떨 때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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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정도 크기로 녹음이 된 게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이렇게 녹음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후반에서 키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DR680 사운드 디바이스 장비 쓰고 DR680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는 NKG60, NKG50 같은 건 이제 프로 걸 썼다, 좋은 걸 썼다 그러면은 노이즈가 안 올라옵니다. 25dB, 20dB 올려도 노이즈가 안 올라와요. 노이즈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 NTG2를 썼다.
얘도 이제 녹음기도 뭐 DR40, DR44WL, H4n 같은 걸 썼다 그러면 노이즈가 겁나게 올라옵니다. 막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녹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나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녹음기하고 마이크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그런 거 전혀 좀 뭐 쓸 수도 있는데 서버로 쓸 수도 있는데 메인으로는 절대로 안 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반드시 숙지를 하고 레벨 설정할 때 좀 안심을 하시려면 좀 좋은 장비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적정 레벨 말씀을 드렸죠. 적정 레벨은 이렇다,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 좋다, 장비들이 좋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비들이 좋다, 그럼 약간 좀 목을 맬 필요는 없어. 뭐 적당하게 들어가면 소리가 좀 작게 들어가도 후반에서 나중에 올리면 되지, 레벨을 살짝 올리면 되지, 뭐 편집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너무 작게 설정을 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헤드폰으로 소리를 듣 때 절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막대를 헤드폰으로 소리 크게 들린다고 나중에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이 게이지도 안 올라오는데, 이거는 좀 올라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예전에 P2, HD P2 같은 경우에 쓸 때 녹음을 해요.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거든. 헤드폰은 소리 잘 들리네. 이거 지금 이게 소리가 녹음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녹음한다고 치고요. 소리가 잘 들리네 하면서 막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게이지가 안 올라와. 보니까 막 후반에서 소리를 올리는데 NTG2를 써가지고 노이즈가 엄청 올라오는 거지. 따라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귀로 듣는 거는 소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거지, 눈은 요걸 보셔야 돼. 눈은 한 번씩. 이거 만약에 녹음기사가 계속 있으면 요거 보고 뭐 배워보고 하면 되고, 자기가 붐을 한다 그러면 한 번씩 도중에 이 붐을 들고 있으면서 게이지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이 각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이지가 가방에 넣었을 때 선 상태에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액정이. 그래서 이게 액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게이지가 딱 있는데 이런 게이지들이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적정 레벨, 보통 이제 적정 레벨은 방금 보니까 이걸 416이나 MKG 60 같은 경우는 미들로 해놓으니까 적정 레벨이 나오네요. 저절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이거 미들에서 하시면 됩니다. 미들. 근데 NTG2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다 올려도 소리가 좀 작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로, 이걸 뭐 하이로 하는데 이걸 하이로 하다 보면 또 이제 소리가 다 내려도 좀 크게 들어오나 봐요. 또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NTG2 같은 경우에 약간 고민이 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들로 해놓고 소리 다 올려서 그냥 녹음하고, 소리가 뭐 좀 작다 싶으면 후반에서 좀 올려서 쓰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마이크들은 미들에서 다 해결될 겁니다. 게인은 60D나 60D 마크 2는. 예. 적정 레벨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만약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지금 마이너스 4dB잖아요. 편집 프로그램에 올려보면 한 1, 2dB 차이가 납니다. 그게 마이너스 1로 뜰 수도 있어요.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오차범위가 한 2dB, 3dB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감안을 하시고, 본인이 녹음을 하셨다 그러면은 후반 그 편집 프로그램에 올려보시고, 사운드 포즈나 뭐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사용법을 숙지하셔가지고 녹음된 거 한번 올려보셔가지고 파장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거의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파형이, 이런 뭐 파형이 있잖아요. 파형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마이너스 3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에 마이너스 3까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파형이. 근데 이게 뭐 했는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되면 녹음이 잘못된 거예요. 레벨이 안 맞다. 적정 레벨이 안 맞다. 그랬을 때 이제 큰 소리는 그 적정 레벨을 적당히 맞췄는데, 뭐 적정 레벨에서 사실 10dB 정도 좋은 장비를 쓰면 내려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드라마, 지금 이제 바로 송출을 해야 되는 드라마 편집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아주 크게 넣어주는 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후반에서 리미트 안 걸고 그래야 되니까 뭐 현장에서 리미트 잔뜩 걸고 소리 이빠이 올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리를 이빠이 올리고 리미트를 걸게 되면 차도의 차 소리, 폭포수 소리, 굉장히 큰 소리 있잖아요. 그게 배경음에 있다가 이제 리미터가 풀리면서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요. 마치 레벨링 오토를 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상당히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영화 쪽에는 이제 엔간하면 좋은 장비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해가지고 클리핑 안 되게 해가지고 후반에서
리미터 컴프레서 싹 걸고 하면 훨씬 그게 이제 후반에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깔끔하게 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런 프로세싱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합니다. 저기 저예산 IPTV, 저예산 독립영화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좀 어디 후반 지원받고 믹싱 지원받고 하는 데는 하겠죠. 예, 하지만 단편 영화에서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적당히 크게 소리를 잡고 너무 크다 싶으면 이제 좀 후반 편집에서 볼륨을 좀 레벨을 살짝 내려서 잡는 식, 이런 식. 컴프레서는 저도 걸지는 않는데요. 노멀라이즈 정도만 하고 컴프레서는 안 걸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적정 레벨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적정 레벨, 이게 제가 보여드린 거는 대부분 다 이런 막대가 있든지 뭐 대부분 다 막대식으로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일 큰 실수는 소리만 듣고 소리 잘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 소리예요. 귀로 듣는 거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런 데이터들. 예. 자, 적정 레벨하고 리미터하고 또 이야기가 좀 붙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리미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50dB, 마이너스 36dB,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dB 이렇게 레벨이 있다. 레벨 미터가 쫙 이렇게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 다 해가지고 막 리미터를 3dB에서 그런지 6dB에서 그런지 뭐 하드 리미터, 보통 하드 리미터 많이 걸죠. 소프트 리미터도 있는데 하드 리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드 리미터 기준으로 보면 보자.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1대 20, 1대 5, 컴프레스 레이시오. 이게 컴프레스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대 20이라는 거는 이제 20dB가 올라왔다. 20dB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6dB에서 저는 이제 한 3dB 정도에서 리미터를 거는데 3dB에서 리미터가 20dB다. 그 사운드 디바이스가 이제 성능이, 이런 리미터는 성능이 좋습니다. 소리를 엄청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리미터가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리미터를 걸면 소리가 좀 답답해지고 음량도 줄어들고 좀 안 좋아요. 전반적 음정감이나 여러 가지가. 안 거는 게 저는 차라리 좋다고는 보지만, 일단 드라마나 급하게 찍는 데에서는 대부분 다 리미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쓸 바에는 성능이 좋은 게 좋다. 마이너스 3이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고함을 질러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30dB 정도의 음압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리가 엄청 찢어지겠죠. 근데 이제 컴프레스 레이시오가 1대 20이다. 그럼 30dB면 1.5dB. 여기서 이제 1.5dB만큼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5dB가 되겠죠. 아직 소리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60dB 올라가면 그때서는 0dB 올라가서 소리가 찢어지겠죠. 이제 막 찢어지려고 하는 단계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타스캠이나 이런 애들은 1대 20까지는 안 되고 아마 1대 10이나 1대 5 정도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0dB가 소리가 올라왔다, 30dB가 소리가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6dB가 올라갑니다. 6dB가 5로 나눠보면 6이잖아요. 그러면 3에서 6dB가 튀어버리면 이제 플러스 3dB가 돼서 소리가 찢어집니다. 3dB만큼.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6dB 정도 해가지고 30dB 소리가 올라오면 0dB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타스캠이 자기네들이 말은 안 하는데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리미터 설명이, 컴프레스 레이시오, 압축 비율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가 얼마인지, 릴리즈 타임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어택 타임 뭐 그런 게 이제 컴프레서의 이제 어떤 스펙이 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하거든요. 사운드 디바이스는 그런 그 스펙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느 아마추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DR60D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엔간하면 좀 크게는 안 찢어지더라고요. 사운드 디바이스가 최고다, 리미터가. 그렇지만 이 에디로 R44도 리미터가 그에 못지않게 괜찮아요. 근데 리미터가 괜찮다는 말은 그만큼 소리 변조를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엄격히 보면. 실제로 리미터 한번 걸어보세요. 여기 그냥 쓰다가 리미터 걸면 소리가 엄청 답답해지고 작아지고 막 무슨 소리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소리가 찢어지면 봉합을 못하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리미터를 좀 센 걸 자꾸 찾고 그런 거죠. 현업에 있는 기사들이 리미터가 세면 셀수록 만약의 경우에 누가 막 울부짖는 소리로 연기를 한다 그랬을 때 그것까지 이제 들을 수 있게 잡히는 거죠. 소리가. 안 그러면 그 소리가 찢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처리를 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찢어지는 소리는. 그래서 적정 레벨은 이 마이너스 12 정도 올라가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 큰 소리들이 올라오는 게 좋다. 아주 큰 소리는 리미터에 걸려가지고 뭐 마이너스 6dB 정도의 리미터를 쓴다고 칩시다. 리미터에 걸려가지고 해도 엔간한 소리 아니면 안 찢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붐 마이크를 하잖아요. 사람이 고함 지르잖아. 그럼 거리를 좀 띄우면 돼요. 붐 마이크 고함 지르 거리를 띄우는 각도를 좀 틀어버리면 소리가 작게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노하우들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줌 F8 같은 경우에도 리미터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누가 고함을 지르는데 여자가 좀 대책이 없이 했는데 소리가 안 찢어졌어요. 리미터 거기도. DR680도 소리가 찢어진 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DR0D 마크2도 이런 애들도 리미터 괜찮더라고요. 쓸만해요, 그냥. 예.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리미터 과도하게 걸리면 소리 변조가 심하니까 이런 애들 성능은 좋은데 리미터 걸리면 일단 소리가 안 좋아요, 대체로. 변조가 심해서 음향 쪽 하시는 분들 아예 리미터를 안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음향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레벨 낮춰가지고 녹음하고 후반에서 키우고 막 컴프레셔 걸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외 프로그램 보면 국내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현장에 그걸 또 중요시 해야 되니까 음향 예술을 제가 뭐 하러 현장에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 맞춰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사운드를 빨리 건네주고 우리 현장에는 대체로 이제 믹싱이나 이런 걸 잘 믹싱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미터를 많이 거지 마시고 조금만 거시라. 그러니까 리미터 성능이 괜찮으면 마이너스 4dB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dB로 설정이 됐을 거예요. 예전에는 하드 리미트를 쓰는데 요즘은 소프트 리미트를 씁니다. 이 차이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복잡한 이야기라.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안전하게 마이너스 6dB를 썼었어요. 그 2dB 차이가 나중에 이제 뭐 1대20이면 40dB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자기가 본인이 성향 좀 녹음하시면서 소리가 잘 안 찢어지면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현장에서. 이런 걸 좀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는 리미트를 최소한만 걸고 가겠다. 아니야, 나는 리미트를 좀 많이 걸어놓고 아예 뭐 그냥 리미트 건 사실조차 까먹고 그냥 녹음만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이 리미터 걸리고 안 찢어지는 소리를 지금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 장비가 R44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바로 들려드리기에. 얘는 뭐 리미터도 나름 성능도 좋고 이게 근데 리미터 걸고 안 걸고 음장감 차이가 약간 적은 편이고 롤란드 R44는 리미터 걸고 안 걸고 음장감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효과를 직설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얘 장비가 좋아요. 그럼 녹음을 똑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보여드렸죠, 리미터가 이제 모노예요, 이게. 모노죠. 모노 채널로 하고 있으니까. 링크는 아니고요. 링크는 이제 마이크가 스테레오 마이크로 두 개가 꽂히면은 그걸 같이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미터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동작을 하게. 그래서 이제 꺼버리면 소리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켜놓고. 제가 좀 정확한 동작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롤란드 R44로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얘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정상이, 얘는 약간 좀 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 R44로 NK60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시면은 로우컷은 안 걸려 있고요. 리미터도 안 걸려 있습니다. 지금 레벨을 제가 거의 최대로 오른 것 같은데, NK60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금 찢어집니다. 소리가 찢어지고 있어요. 리미터를 안 걸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Hello. This is mic test, MKH60 mic test, 리미터 컴프레셔 테스트 하나, 둘, 셋. 소리가 다 찢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리미터를 걸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리미터 걸었습니다. 리미터 걸어서 소리가 상당히 멀게 들리죠. 작아지고 소리가 안 찢어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게 거의 사운드 디바이스 리미터하고 성능이 비슷하네요. 제 느낌에. 이렇게 이제 타스키면 사실 이런 느낌이 잘 없어가지고 리미터가 걸리긴 걸리는데 좀 약하게 걸리는 편이라 이거는 거의 아예 막 그냥 전체 뭐라고 하지, 레벨을 확 내려버려가지고 이게 소프트 리믹 같아요. 아무래도 느낌에. 뭐 그거는 확실치는 않고 스펙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소리가 최대 볼륨으로 해놨는데 안 찢어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 찢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대로 말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헬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일단 리미터가 뭐고 간에 레벨 차이가 한 20dB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리미터 걸고 안 걸고에 따라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미터 걸었을 때는 20dB 소리가 시원시원하고, 리미터 안 걸었을 때는 소리가 답답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크게 소리가 들어오면 찢어진다는 거죠. 리미터 안 걸었을 때 가끔. 그러니까 소리 차이가 엄청납니다. 리미터 한번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뭐 이거 보면은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 리미터 차이가 상당히 지금 이제 리미터가 걸려가지고 세게 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0dB 정도 소리가 확 낮춰져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리가 찢어질 일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레벨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고. 자, 리미터 안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뭐 시원시원한데 찢어지죠. 근데 이제 레벨을 적정 레벨로 맞춰볼게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헬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헬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리미터 안 걸렸습니다. 자, 이게 리미터를 안 거니까 소리가 일단 소리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리미터를 안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롤란드 R44 에디롤 R44 리미터 안 걸고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걸어볼게요. 롤란드 R44 리미터 안 걸고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로고 걸었구나. 자, 리미터 한번 걸어볼게요. 리미터 한번 걸어볼게요. 리미터 한번 걸어볼게요. 소리가 죽었죠. 한 15dB 정도 20dB 정도 소리가 죽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리미터 안 걸었습니다. 소리가 훨씬 뭐라고 하지? 리미터 안 건 게 깨끗하죠. 소리가 시원시원하고 정확하고 변조가 없죠. 리미터를 걸게 되면 변조가 시작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리미터 걸었습니다. 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꼬린. 자, 꼬린 소리가 끝에 시끄러우면 찢어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리미터를 걸게 되면 기본적으로 변조가 시작되는 게 리미터의 원리입니다. 이제 리미터를 안 걸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시원시원하고 정확하고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들이 이런 음향을 자연스러운 음향을 좋아해가지고 리미터 안 걸고 후반에 최대한 이제 레벨을 적정하게 살짝 낮춰가지고 녹음했다가 후반에서 이제 찢어진 걸 살짝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 리미터를 소리 자체는 리미터를 안 건 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미터를 쓰는 이유는 만일의 경우에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리의 변조를 감수하고라도 그 소리의 기능성, 소리의 목적성, 녹음한 대사를 쓰려고 하는 목적성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DR60D 쓰시는 분들은 리미터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리미터 켜시고 그냥 쓰시면 되죠. DR60D 쓰시는 분들은 리미터 리미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켜는 거. 렉 모드가 아니고 인풋 세팅에서 리미터 모노로 하면 켜진 겁니다. 1번 여기다 1번에 꽂았으니까 1번. 그리고 얘네들도 1번 채널에 꽂고 리미터 사운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오프, 림, 링크라고 있어요. 이거는 리미터 끄는 거고 림은 리미터 켜는 거고 링크는 이제 그 스테레오 링크로 이제 리미터를 거는 거고 묶어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것도 리미터 걸고 안 걸고의 차이가 확 이렇게 똑같아요. 거의 이거 지금 이제 롤란드 이 장비하고 그 느낌이 참 이게 소리 자체는 리미터 안 건 게 좋지만 현장에서는 그 마이크 바로 앞에 대고 고함을 들려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이크 음압도 중요합니다. 마이크의 다이나믹 레인지나 얼마만큼의 음압을 견디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크 내부에 보면 마이너스 10dB 패드가 있거든요. 뭐 10dB만큼 줄여주는 기능을 해요. 스위치가 있어요. 얘도 있고 NKG60하고 NKG501이 있는데 416P는 없어요. 그런 스위치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마이크 앞에 대고 어떤 상황에서는 마이크 바로 앞에 대고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데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10dB 패드를 쓰면 되겠죠. 뭐 폭파 현장이 있는데 이 굉음을 일으키는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dB 패드를 쓰면 되겠죠. 예. 그런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리미터를 제가 지금 이제 리미터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미터를 안 건 소리가 훨씬 자연스럽고 좋다.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소리가 워낙 이제 dB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음하다가는 소리가 반드시 큰 소리가 나오면 찢어지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소리를 어떤 컴프레셔 기술로 내리 누르는 걸 리미터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좀 강한 리미터를 쓰게 되면 그 리미터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소리 변조가 심해지고 그 결과로 전체적으로 음향 밸런스는 많이 틀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드라마나 어떤 급하게 찍는 영화나 이런 데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쓰는 게 당연하고 그 찢어진 90%의 좋은 소리와 10%의 찢어진 소리보다 전반적으로 밸런스는 안 맞지만 100% 찢어지지 않는 소리가 현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리미터 설정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